앞으로도 이런 국제 흐름이 맞다 느껴지신다면 심플하게 엔화 환율 베팅도 연말까지 좋을 수 있을 텐데 한번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74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82로 상승하였습니다. 1. 일본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낸다. 2007년 이후 첫 금리 인상.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4월이 아닌 3월에 종료할 필요가 있다 말하며 오는 19일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은행이 2주 내 BOJ의 통화정책 전환을 예상하고 이에 맞춰 포지셔닝을 잡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수업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53%인 반면 4월 인상 가능성은 80%라 4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OJ는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늦어도 10월까지 정책 금리를 0.2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중국 미국 맞서 AI 독자 생태계 구축, 국방비 300조 늘리고 대만 평화 언급 없애달. 중국이 AI 플러스라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양회에서 과학기술 예산 10% 증액을 발표하였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은 경제의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겪고 있다며 생산성 도약의 핵심은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말하며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시작을 얘기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개인 모기지 대출 등 사회금융 비용 절감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살릴 것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3. 중국, 러시아 2035년 달표면 원전 건설 검토. 2033년부터 2035년 사이 달표면의 원자력 발전소 공동 건설을 고려 중이라고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가 밝혔습니다. 언젠간 달에 정착촌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기에 밑작업이 필요하다며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우주산업이 곧 국력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물류센터, 중국 로봇 없으면 안 된다. 국내 물류센터 숫자는 느는데 정작 로봇은 중국 제품이 확장 중에 있다 합니다. LG전자, 현대로보틱스 등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물류창고 안을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로봇은 국산 물류 로봇이 비싸면 한 대에 1억 원인데 반해 중국은 4천만 원 정도라 경쟁이 힘들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중국 로봇 없이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든 지경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점점 중국산 로봇의 상표만 바꿔 판매하는 유통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5. 미국 NYCB은행 위기, 자금 조달로 급반등.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로 위기를 겪고 있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전미 재무장관인 스티븐 무누신 등의 자금 조달로 급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미국 은행의 재무 불안 위험성 지표로 얘기되던 NYCB은행이 살아나며 미국 위험성이 많이 사라지는 걸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말 무난하게 지나갈지 역사적 데이터로 몇 년 안 터지는 게 맞을지 어느 곳으로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피치, 한국 신용 등급 AA- 유지, 안정적.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는 반도체 부문이 강한 AI 관련 수요에 따라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낮추기 시작해 연말까지 3.0%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른 가계대출이 소폭 늘긴 하였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세도 줄어들고 있고 PF대출도 구조조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증금 확대로 관련 위험을 완화시켰다면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10년 넘게 유지해왔던 AA- 등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AI를 원해도 실질적인 전기가 없다. 세물트먼이 말하는 세계의 가장 큰 두 현안은 AI와 에너지라며 에너지의 획기적 돌파구가 없으면 AI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출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AI의 필요 전력량은 미국 내 전기차 전기 소비량의 5에서 6배가 필요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으며 현재 구글 검색을 모두 생성형 AI로 한다면 필요 전력량이 아일랜드가 한 해 소비하는 전력량과 비슷할 정도라 합니다. GPT-3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 데는 1.3GWh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1분간 소비되는 전력량과 맞먹으며 앞으로 3년 뒤 AI는 전 세계적으로 85에서 134TWh에 달하는 전력을 쓸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유엔은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가 지금보다 50% 이상 증가하며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서 100억 명으로 늘어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도 연간 21,000kWh에서 25,000kWh로 적어도 2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에너지의 60%가량이 교통과 난방,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탄소 중립 정책으로 점점 전기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라 보고 있어 산업 등이 AI 등을 포함해 전기로 아우르게 되면 2050년 전기 수요가 극단적으로 지금의 1000배 증가한다는 말도 허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전과 송전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은 커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배로 늘려도 전기 공급은 3분의 1밖에 늘어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는 총전력 생산의 10% 정도만 기여하는 데다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기존 화학전력 생산도 제재가 커지니 어디서 전기를 끌어올지 막막하다 합니다. 물론 전력 효율, 반도체 등 기술의 발전이 있겠지만 당장 해결 안 되는 부분에서 1등 같은 전력 인프라 회사나 카메코 원자력 회사 등 같이 전력 관련 회사들을 투자로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엔화 환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과의 10년물 국채 금리 비교 기준. 연말로 갈수록 떨어질 미국 금리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본 금리와의 차이는 점차 일본 주식 상승의 한계와 엔화 강세로의 미래로 점칠 수 있습니다.
2일 전 이런 상황상 이제는 엔화로 바꾼 후 미국 채권 구매를 추천드린 바 있었는데 어제 급작스럽게 일본에서 금리 상승을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 흐름이 맞다 느껴지신다면 심플하게 엔화 환율 베팅도 연말까지 좋을 수 있을 텐데 한번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